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자, 추심 방식이다 그러면은요, 영어로는 collection 이런 단어를 쓰고요. 추심, collection. 원래 이 collection이란 단어의 뜻에 그 수집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추심 방식은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음, 회수하는 기간에 따라서, DA 혹은 DP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추심 방식이라는 거는요, 첫 번째, 셀러 입장에서 이거는 외상으로 수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적을 한 다음에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회수하는 기간이 선적 후 즉시냐? 그러면 DP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선적 후 일정 기간의 유예를 준다. 그러면 그거를 DA 방식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DADP라는 얘기는 가끔 들으셨죠? 그죠? 근데 오히려 컬렉션이란 말을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추심이란 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대금 결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TT 방식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심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LC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무역계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컨설팅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추심 방식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고. 근데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추심 방식의 개념만 딱 아신다 그러면 이거 너무나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편하고 그래도 비교적 외상이지만 안전한 방식이다. 다시 정리할게요. 추심 방식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 아, 외상이다. 외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상이지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TT 방식 외상보다는 대금 회수에 있어서 많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추심 방식이 생각보다 제가 쉽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 추심이란 단어의 뜻만 여러분들이 아신다 그러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추심이라는 게 뭔가요? 추심이란 제가 찾아보니까 챙겨서 찾아가지거나 받아낸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채권 추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채권 추심 당하는 거 이거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기한 내에 못 갚았어요. 계속 못 갚아요. 그럼 상대방이 화딱지가 나면 추심 전문회사한테 연락해 가지고 추심 전문에 연락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없으셨겠죠. 근데 또 하나 이해는 그런 거죠. 우리 비슷한 거는 우리가 카드를 썼어요. 그럼 카드 대금을 은행에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입금을 안 해요. 그럼 그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오다가 카드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다가 그래도 안 갚으면 그때는 어느 날 나는 추심회사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무서운 애들이 막 괴롭히고 전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추심이라는 거는 남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걸 추심이다. 더 간단한 예로는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들어서 추심을 설명을 하냐면 이 추심이란 단어만 이해하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무역 결제 거래에서 무역 거래에서 하는 그 결제 방식의 추심이라는 게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어, 여동생이 오빠한테 돈을 꿔줬어요. 근데 갚아라 갚아라 그러다 아무래도 안 갚어. 그럼 그때 아빠한테 이르는 거예요. 아빠, 오빠가 돈을 안 갚아요. 오빠가 아빠를 무서워하니까 아빠가 대신 좀 받아주세요. 했을 때 아빠가 돈을 받아주는 거 이게 바로 추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동생은 아빠한테 추심을 의뢰하는 거고요. 추심을 한다, 대신 받아준다 라는 거는 아빠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추심이라는 거는 남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에서 대금 결제를 추심 방식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일단 추심이라는 건 외상인데, 따라서 외상 수출 대금을 은행에 의뢰해서 은행이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추심 방식으로 결제를 받기로 바이어하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상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바이어한테 연락해서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선적한 다음에 선적서류가 생기겠죠. 선적서류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비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 환어음이에요. 요 환어음이라는 거를 같이 해서 여러분들 은행에 갖다 주시면 돼요. 갖다 주시면서 네가 좀 받아줘. 커미션 줄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쵸? 그쵸? 그런 말 아시나요? 혹시? 세상에 정비용은 없다. 그죠? 정답도 없고, 비밀도 없고, 공짜도 없다. 은행한테 대신 받아줘 그랬을 때는 심부름 시켰으니까 심부름 값을 줘야죠. 그쵸? 아이들도 심부름 시킬 때 그냥 시키면 애들이 싫다고 그러거나 안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대충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무역 결제 방식 중 추심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외상이다. 그래서 그 외상 대금을 회수를 할 때 셀러인 여러분들이 바이어한테 직접 연락해서 야, 내가 선적했으니까 돈 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선적서류 및 요 환원 특이한 거예요. 요 환원 TT 방식일 때는 없었죠. 이 환원을 같이 은행에 갖다 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은행이 만약에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이다. 그럼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으로 갖다 주시면 돼요. 갖다 주고 그냥 회사로 돌아오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DP 방식으로 했다. DP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선적후 즉시 받는 방식이죠. 그러면 갖다 주고 돌아오면 그래도 선적 서류가 돌아가고 돈이 들어오는데 기간이 필요하니까 즉시라고 그랬지만 대략 한 일주일 10일 걸려요. 그 다음에 DA로 만약에 했다. 그럴 때는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려야 돼요. DA 30일. 그러면 선적후 30일 후에. 예를 들면 선적후 30일 후라고 했다면 30일 후, 만약에 45일이면 45일 후, 90일이면 95일 후. 그러면 DA로 할 것이냐, DP로 할 것이냐, 누가 정하는 것이냐? 이거는 셀러하고 바이어가 정하는 거예요. 언제요? 무역 조건 협상을 할 때. 컬렉션 방식으로 하자라고 합의가 되면, 그러면 즉시 결제하는 걸로 할래? DP로 할래? 아니면 DA로 할래?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DA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는 기간도 정하셔야 돼요. 둘이서. 셀러 바이어가 당사자끼리 합의해가지고 뭐 45일이든 뭐 30일이든 90일이든 180일이든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기재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페이먼트 란에다가 만약에 DP다 그러면 DP 이렇게 쓰시면 돼요. DA다 그러면 DA 해놓고 기간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DA 해놓고 예를 들면 DA 뭐 30 days after shipment 뭐 이런 식으로요. DA인지 DP인지 누가 결정한다고요? 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은행은 단순히 신분증권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커미션 받고 이래주는 신분증권이고요. 커미션은 누가 내요? 커미션은 대개는 셀러가 내요. 셀러가 여러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비용은 크지 않아요. 뭐 한 1억 그래도요, 은행마다 뭐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프로 하고. 근데 대략 뭐 1억 그래도 뭐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래 관계가 은행하고 좋으면 뭐 예금도 많고 그러면 뭐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왜요? 그만큼 은행이 하는 일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류하고 하나음을 갖다 주면 은행은 바로 그거를 바이어 은행으로 보내요. 바이어 은행으로 보내서 바이어한테 딱 보내주면서 보여주면서 야,
빨리 입금해. 요 대금, 대금만큼 결제하면 선적소리 줄게. 그럼 받아가서 물건 찾아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DP로 거래한다. 그러면 계약한 다음에 빨리, 외상이니까 어쨌든 빨리 선적하고, 그 다음에 선적 서류하고 환원만 은행에 갖다 주고 돌아와서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제가 그랬죠. 이 추심 방식은 TT 방식 후보보다는 안전하다고 그랬죠. 왜요? 이 환어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어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능이 대금 청구의 기능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어음의 성격이 있어요. 어음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돈을 내가 줘야 된다는 거를 법적으로 내가 의무를 지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어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어음. 일반적으로 어음 그러면 뭐 어음 부도났다 할 때 이 어음은요. 이거는 환어음이 아니고 이건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외상거래에 있어서 물건을 구매하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야 물건 지금 줘. 내가 돈은 지금은 없으니까 그 대신 내가 너한테 지금 외상으로 하는 물건 값을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줄게 라는 대금 지급의 약속. 그게 바로 약속어음이에요. 근데 무역에서는 환어음은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능이 뭐냐면, 이거는 대금 지급의 약속이 아니고요. 이건 대금 청구의 기능이에요. 뭐라고요? 대금 청구. 돈 줘. 외상값 줘. 외상 수출대금 줘. 라는 대금 청구의 기능이다. 그런데 이 약속어음이든 환어음이든 이게 법으로 대개 나라에서 법으로 권리를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무역거래에서는요. 환어음 만약에 부도를 냈다. 환어음이 뭐라고 그랬죠? 환어음은 대금 청구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출상이 누가 발행을 해야 되겠어요? 대금 청구는 누가 해요?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수출상 여러분들이 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발행하는 거예요. 예. 어음 양식이 있어요. 은행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양식에다가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까지 줘라고 써 넣는 거예요. 그거를 환어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이어가 환어음을 받고 나서 만약에 입금을 안 했다. 그럼 그거는 법적으로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민사가 아니고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형사사건 그러면 겁나죠.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제 살아가다가 잘못을 했어. 예. 근데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건 뭐 잘해봐야 벌금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래도 좀 안심이 돼. 근데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겁나는 거예요. 그쵸? 그죠? 그 민사사건, 형사사건은 달라요. 그쵸? 그죠? 내가 돈만 줘야 되면 돈 주고 그냥 당사자끼리 합의가 버리면 끝나. 민사야. 재판 가더라도 그냥 그냥 얼마 네가 얘한테 얼마 줘 이렇게 판결이 난다 그러면 그건 상관없어. 근데 형사사건으로 가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환어음을 제시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셀러가 바이어한테 선적한 다음에 선적 서류하고 내가 환어음 발행할 거야. 외상은 외상이지만 환어음 발행하니까 너 이거 분명히 환어음 이거 결제해야 돼. 안 하면 니네 나라 법에 따라 가지고 너 형사사건으로 감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압박. 그렇기 때문에 이 DADP가 DA가 됐든 DP가 됐든 추진 방식이 TT 방식 후불보다는 안전하다는 거죠. TT 방식 후불이나 추진 방식이나 둘 다 셀러 입장에서 외상 거래예요. 먼저 선적해줘야 돼. 근데
TT 방식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죠? 물론 계약서에 써 있지만 언제 돈 준다고. 그러나 안 주면 어떻게 버팅기면은 그건 잘해봐야 민사란 말이에요. 물론 형사로 갈 수 있긴 하겠죠. 사기성이 있다면.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형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음의 위력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국내 거래할 때도요. 그쵸? 누가 나한테 물건 외상으로 줘 라고 얘기했을 때 환어음이라도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외상 줘야 돼요? 조금 더 안전하려면 어음 갖고 오는 사람.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쵸? 어음 그러면 딱 부정적인 이미지야. 그쵸? 어음 그러면 맨날 신문하는 게 뭐예요? 어음 결제됐다? 이런 건 신문에 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결제하는 게. 신문에 나는 건 뭐가 나요? 묻어놨다! 라는 것만 나는 어음 묻어놨다, 뭐 1,000억이 묻어놨다, 1조가 묻어놨다, 막 그러니까. 어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본질은 외상 거래할 때 어음이 개입된다는 거는 외상대금을 받는 입장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추심 방식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그 위험한 TT 방식 외상 물건 먼저 줘놓고 아이씨 돈이 언제 올까? 계약서에 쓴 대로 들어올까?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조금만 들어오면 어떡하나? 아니면 찔끔찔끔 들어오거나 그런 걱정을 많이 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역거래에서 결제하는 방식이 세 가지나 있다는 거는 뭐예요? 원래는 TT 방식이었어요. 하나였어요.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물물교환이었고. 근데 TT 방식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한쪽은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일 때 어떻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환어음이에요. 근데 환어음이라는 걸 개입시켜가지고 추심 방식을 만드는 거고, 이 추심 방식도 뱉잖아, 그러면. 바이어가, 난 감옥 가지 뭐. 나 돈 못 줘. 어음 대행 결제 못 해. 어음 부담낼 거야? 그럼 결국 못 받는 거예요. 은행은 단순히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대신. 이게 중요해, 대신 받아준다는 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아까 여동생이 오빠한테 돈 꿔주고 돈 못 받았어요? 아빠한테 받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빠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야 동생한테 돈 좀 줄래? 갚을래? 그런데 아빠가 오빠가 아빠 이건 계약은 내일인데 아빠가 왜 끼어들어요? 아빠 빠져. 그럼 그때는 아빠 할 말 없어요. 그쵸? 예. 근데 대개는 안 그렇겠죠. 아빠가 강력하니까. 아빠는 세잖아요. 그죠? 그죠? 예. 아들한테는 세요. 딸내미한테는 아빠가 약하더라도. 딸보고들 많잖아요. 요새.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굉장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요? 네, 너무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TT 방식 후불로 결제할게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거 위험하니까 어음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추심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걸로 하자.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린 도안이는 뭐야? 그죠? 바이어 만나면 선불로 줘 라고 얘기했다가 바이어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정신이 나갔냐? 무슨 선불이야? 후불로 해. 그러면 끼가 죽어가지고 그러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양보할 테니까 외상으로 할게. 그 대신 그냥 TT 방식 후불은 위험하니까 추심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니까 그쵸? 막 DADP 그러면 약간 헷갈리고 DA가 뭔지 DP가 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DADP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돈 꿔줄 때 외상으로 물건 줄 때 그쵸? 아무 때나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외상으로 줘 그러면 딱 정하는 거지. 언제까지 줄 거야? 물건 받으면 즉시 줄래? 아니면 너 어려워? 물건 팔고 난 다음에 줄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내가 너한테 좀 양보를 해줄까? 한 60일 줄까? 약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즉시 갚는다. 즉시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야. DP. 이게 페이먼트예요.
document against payment. 왜 앞에 D자를 써놨냐면 document. 바이어 입장에서는 선적 서류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적하고 난 다음에 보낸 선적 서류. 비엘 인보이스 패키지가 중요해요. 왜요? 그게 있어야 물건 찾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 선적 서류 받을 때 입금을 해야 된다. 즉시 입금해야 된다. P는 payment예요. payment. 예. 즉시 지급이에요. A는요. 이건 A는 acceptance예요. 다큐멘트 받으면 acceptance만 해라. 승낙만 해라. 알았어. 나중에 줄게. 은행 가서 사인만 하면 돼요. 은행이 사인하고 서류 내놓는다고요. 야, 너 보니까 안 돼 보니까 30일 후거든. 30일 하니까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8월 7일이니까 한 달이니까 9월 27일까지 돈 갚어. 그 대신 서류는 먼저 줄게. 이게 DA예요. 자,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DA가 좋아요? DP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을 한다 그러면 DP로 하시겠어요? DA로 하시겠어요? 예, 외상으로 할 수 있다면, 컬렉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추심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DA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기간은 30일로 해요? 60일로 해요? 180일로 해요? 1년으로 해요? 10년으로 해요? 기간은 길수록 좋겠죠, 바이어는. 셀러 입장에서는 또 반대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실제에서는 어떠냐? 실제에서는 DP로 하는 경우 이건 많지 않아요. 왜요? DP로 하게 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선적한 다음에 서류 들어오면 결제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죠? 즉시니까 선적서를 받으려면 돈을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 그렇죠? 만약에 10억짜리 물건을 수입한다, 여러분들이. 그럼 DP면 10억을 준비해놔야 돼. 은행에서 연락 오면 10억 갖다 입금해야지만 선적서를 받아다가 물건 찾아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 유통시키고 팔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DA면 만약에 60일이다. 그럼 60일 이내에만 물건 서류 받았으니까 물건 통관하고 팔고 60일 이내에만 입금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너무 쉬운 얘기야.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답변 없으시네? 그렇죠? 지금 온라인 강의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선적후 수출상은 수입상을 지급으로 한 환원을 발행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가 중요하잖아. 간단해요. 환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은행 거래한다. 그 우리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드래프트 아니면 수출 환원 이렇게 입금하시면 양식이 딱 떠요. 그럼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다 몇 가지만 입력하면 돼요. 바이어 회사 이름,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뭐 DP냐 DA냐 뭐 이런 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거 작성하는 거 힘들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아니면 은행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요새 은행 전화 통화하는 거 힘들죠? 저한테 하세요. 네. 저한테. 제 썸네일, 그 앞에 보면, 썸네일 보면, 잘 보시면,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이메일 다 써 있어요. 전 전화번호 다 공개하니까. 010, 한번 불러드릴까요? 2253, 2253, 2709. 전화하셔도 돼요. 세 번째, 수출상이 선적한 다음에 선적서류 및 환원물. 환원이 뭐라고 그랬죠? 대금 청구서. 어음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청구서니까 셀러가 여러분들이 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환원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거래은행을 통해 송부한다고 그러는데 은행에 갖다만 주면 돼요. 그럼 은행이 알아가지고 그거 봉투에 넣어가지고 바이어 은행으로 보내요. 그래서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자기 은행에다가 입금하는 거죠. 그쵸? 다큐멘트 받을 때 입금해야 되니까 입금하고 그 다음에 수입상의 은행이 수출상의 은행한테 입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야, 돈 들어왔다. 찾아가라. 잘 써라. 아시겠죠?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제 뭐 내일부터 또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규칙이 존재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음거래를 하고 은행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URC라는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그래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거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522 이거는 버전 넘버고요. 이런 건 다 볼 필요도 없다. 아실 필요도 없다. 네.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국제규칙이 있구나. 은행이 개입이 되고 화남도 개입이 되고 선적서를 이제 보내고 받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별 내용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거래다. 그 다음에 수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둔 거래다. 외상 거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자가 아무리 어음 방식이라도 나 어음 부도낼래? 그리고 나 감방 갈래? 돈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위험까지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바로 LC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때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TT 방식 후울보다는 대금 회수가 안전하다. 왜요? 어음 때문에. 어음이라는 거는 모든 나라가 어음 수표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예, 부도내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상당한 압박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이오한테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길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계를 못 봤어요. 그 추신 방식,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니까. 예, 자,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그 좀 선선해졌어요, 아침에. 아침에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잠깐 다녀오고, 선선해졌더라고요. 좀 상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상쾌한 일, 좋은 일, 기쁜 일, 그쵸? 즐거운 일, 이런 일이 마구마구 생기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별로 없는데 구독하신 보시는 분들은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자꾸만 좀 이렇게 전달도 좀 해주시고. 저 유튜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유튜버 아니에요. 유튜버 해가지고 돈 벌려면요, 조회수가 뭐 수십만 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전문 분야들은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죠? 뭐, 열 몇 건, 스물 몇 건, 많아봐야 백 몇 건. 물론 천 몇 건 되는 건도 있긴 했어요. 이거 재능 기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좀 이렇게 선전해 주시고요. 전달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나죠. 그죠? 맨날 10분만 보신다? 5분만 보신다? 그럼, 10분. 이거 준비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네. 어떨 때는 많이 걸려요. 네, 어쨌든. 예. 상쾌하고 좋은 일만 많이 하시기를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